객체 지향에서 상속이라는 강력한 개념을 쓰면 코드 블록의 관리를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드 블록은 응용마다 달라질 수 있어서 이 코드 블록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상속이라는 개념을 쓰면 이제 기존 코드는 그대로 놓고 이 코드에다가 뭔가 다른 코드 블록을 덧붙이거나 아니면 기존 코드 블록을 교체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코드 블록의 관리나 개선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상속이라고 하는 거는 코드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게 아니고 이 코드 블록이 발전하는 겁니다. 아니면 변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를 상속이라는 개념을 써가지고 효과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상속하고 좀 다르지만 또 코드 블록의 관리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개념이 템플릿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은 코드 블록이 바뀌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바뀌는 건데 템플릿은 코드 블록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고 안에 있는 뭐 입출력이라든지 내부에서 사용하는 자료형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템플릿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템플릿은 원래 뜻은 틀이죠, 틀. 뭔가를 찍어내기 위한 틀입니다. 자, 그 틀을 우리가 템플릿이라고 하는 건데 이 템플릿을 써서 함수도 템플릿으로 만들 수가 있고 클래스도 템플릿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 C에서는 자료형이 바뀌면 무조건 함수나 구조체는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운용되는 원리는 똑같은데 내부 자료형만 바뀌었다고 해서 새로운 코드를 만들어서 관리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불합리하잖아요. 이런 예를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게 표준 라이브러리에 해당하는 벡터입니다. 벡터를 우리 사용할 때 보면 꺽쇠를 써서 벡터라고 하는 이 가변 배열이잖아요. 배열은 배열인데 크기가 바뀔 수 있는 배열을 우리가 벡터 자료 구조로 만들었고 이 벡터 자료 구조는 배열이면서 크기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자료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배열을 만들고 그 배열이 바뀐다는 게 더 중요했죠. 그래서 기본적인 알고리즘 구조는 똑같은데 내부의 자료형만 바뀌는 겁니다. 이때는 템플릿으로 설계하면 편하기 때문에 벡터 자료 구조는 템플릿으로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템플릿은 표준 라이브러리라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C++에서 기본 문법으로 제공을 합니다. 우리도 템플릿을 한번 만들어 보면서 템플릿이 동작하는 원리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로 들어가기 전에 템플릿은 함수 템플릿이 더 편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함수 템플릿을 쓸 때는 함수의 입력이나 출력 자료형을 이제 템플릿 형태로 만들어서 함수를 정의를 할 때 우리가 자료형까지 같이 정의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형을 하나의 함수 템플릿으로 코드화해서 계속적인 재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템플릿 테스트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엔 테스트 템플릿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필요 없는 거 다 지우겠습니다. 자, 스탠다드 네임스페이스 선언해주고 그러면 네임스페이스 이름에 콜론 필요 없이 컴파일 하더라도 문제없이 결과가 나오겠죠. 이 상태에서 한번 출발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숫자에 덧셈하는 함수를 만들고 싶습니다. 덧셈하는 함수 만들고 싶은데 보통 우리 만든다고 하면 int sum에서 int a, int b 하고 return에서 a 플러스 b 할 겁니다. 그럼 여기에 결과 보고 싶으면 sum에 이제 1, 2 하고 endline 하고요. 근데 자료형이 이제 int가 아니고 더블이 된다고 하면 더블로 당연히 다 바꿔야죠. 더블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C++에서는 입력 자료형만 바뀌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함수가 두 개 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거를 함수 중복, 메소드 중복 혹은 메소드 오버로드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 sum은 내가 이름은 같지만 변수를 바꿈으로 해서 다른 함수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통상적인 방법인데, 문제는 한번 보면 위하고 밑에하고 함수 모양 똑같아요. 단지 다른 거는 자료형만 다른 거죠. 이럴 경우에 코드 두 개를 관리하는 게 불합리하잖아요. 간단하게 보면 뭐 이렇게라도 관리하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코드가 한두 개가 아니고 굉장히 수백 개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 이 코드들을 내가 만약에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덧셈에 대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바꾸고 싶다 하면 전부 다 바꿔야 됩니다. 여기 달랑 두 개지만 이게 10개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10개를 다 일일이 바꿔야 되는데, 바꾸다 보면 오류도 나고 시간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함수 템플릿입니다. 함수 템플릿은 쓰려면 템플릿 선언을 해야 됩니다. 템플릿 선언하고 타입 네임의 이름을 매개 변수 t로 이제 잡습니다. 잡고 자 sum에서 t에 a, t에 b. 자 이렇게 하고 t라고 합니다. 여기서 t는 자료형 이름을 담은 그냥 매개 변수입니다. t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t는 내 마음대로 그냥 쓴 겁니다. a 해도 관계없어요. 근데 템플릿이 t로 시작하니까 보통 대문자 t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내가 자료형을 넣어주면 그 자료형이 t라는 걸로 이제 바뀌어서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sum을 하고 싶다고 하면 sum에 int라고 적어줍니다. 비교를 위해서 요 코멘트는 그대로 놓죠 뭐. 비교해보면 자 sum에 이제 int라고 해서 1, 2 넣어줍니다. 출력하고요. 여기 반환을 안 했네요. 그러면 a 더하기 b에서 리턴 하는 겁니다. 그럼 a 더하기 b 한 결과는 뭔지 모르는데 나는 t라고 줬습니다. 그러면 이 더하기 연산 결과는 반드시 같은 자료형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3이 당연히 나오죠. 근데 여기에 더블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블을 넣으면 1.2, 3.4 하면 아까랑 똑같이 결과가 잘 나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여기다가 문자를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트링을 내가 타입 네임을 스트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int하고 더블은 기본 자료형인데 혹은 원시 자료형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 자료형은 컴파일러가 제공하는 자료형입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근데 스트링은 내가 만든 건 아니지만 C++ 표준에서 제공하는 표준 라이브러리잖아요. 내가 만든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컴파일러가 제공하는 기본 자료형은 아닙니다. 이런 클래스도 타입 네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해진 개념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링에는 덧셈 연산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스트링을 덧셈한다는 것은 두 스트링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얘는 자 this is 이렇게 하고 test of the template 이런 거를 넣어서 하나로 붙이라 라고 하는 거를 sum으로 정의할 수 있고, 얘는 문제없이 붙어서 출력이 됩니다. 다만 이제 int나 double은 굳이 내가 원본 복사본을 그냥
고려 없이 해도 관계없어요. 이런 방식으로 하면 얘는 참조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넣어준 1이 복사돼서 A로 갑니다. 그러면 this is A라고 하는 문자열은 복사돼서 또 A로 가요. 근데 이 복사돼서 간다는 거는 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참조자로 받는 게 좋아요. 참조자로 받으면, 자, 참조자로 받을 경우에, 자, 이 값은 원본을 가지고 복사본을 만들지 않고 원본에 직접 접근해 가지고 계산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쪽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여기를 참조자로 하려는데 얘 참조자가 안 돼요. 얘가 참조자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요 참조자로 또 하려면 위에는 이제 좀 문제가 있고요. 왜냐하면 얘는 상수라서 상수는 변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장 공간이 있는 게 아니라서 원본에 이제 접근을 할 수는 없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자, 밑의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자, 밑의 경우도 이게 좀 마찬가지라서 얘를 바꾸려면 스트링으로 형을 좀 변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트링으로 변환해서 출력을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const, 이제 const에서 return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까 복사본을 갖고 오는 거는 문제 없는데, 자, 이렇게 해도 이제 문제는 없네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스트링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스트링인데 그 스트링을 우리가 문자열을 이용해 가지고 스트링 클래스를 이제 만들 수가 있죠. 만들 수 있어서 된 거고, 위에는 하면 위에도 문제가 없네요. 그럼 콘스트를 안 해서 문제였던 모양이네요. 다행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요 원본에 접근해서 값을 이제 갖고 오는데, 그게 다 상수 자료형이었기 때문에 상수 자료형인 경우에 참조자를 그냥 콘스트 없이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콘스트에 t end로 하면 문제없이 sum에 대한 자료형을 우리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타입은 재미가 있는 게 기본 타입 네임도 내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냥 int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쓸 때 꺽쇠하고 써야 되는데, 자, 이제는 sum이라고 하고 그냥 -1, -2 이렇게 하더라도 잘 동작합니다. 기본 자료형을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 자료형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안 써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고 나는 이 템플릿 개념을 클래스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클래스. 그러니까 클래스에 사용하는 거는 이제 비슷한데, 클래스를 정의할 때 템플릿 타입 네임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한번 만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얘를 만들어요. 근데 얘 이제 퍼블릭이 있을 거고 프라이빗 그룹이 있을 건데, 자, 퍼블릭하고 프라이빗 그룹을 보면 내가 이제 스크린에서 다루는 좌표는 int여야 됩니다. int여야 돼요. 실수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현실 세계의 좌표는 소수점이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스크린을 쓰는지 현실 세계를 쓰는지에 따라 가지고 클래스를
두 개 만들어서 관리해야 되는데 이게 불합리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한다? 템플릿을 쓰는 겁니다. type, name, t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 템플릿 클래스가 됩니다. 위는 템플릿 펑션, 템플릿 함수가 되고요. 그럼 여기에 나는 t로 이제 x값, t로 y값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y 포인트에 대한 생성자를 만들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나는 이 생성할 때 입력을 받는다 라고 하면 앞에처럼 이제 const 실수하지 않도록 const 쓰고 참조자 쓰고 여기에 내가 이제 a, x 이름 같이 하면 좀 안 되니까 a라 합시다. a const t에 이번에는 b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x에다가 a 넣고 y에다가 b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도 하기 위해서 프린트 한번 해볼까요? void 프린트로 출력하는데 프로퍼티 건드리지 않으니까 const라고 하고요. 자, 여기에 대한 함수 구현을 해야 되는데 일단 컴파일하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컴파일러 테스트를 해보면 자, 요 myPoint라는 이제 클래스는 쓸 때는 얘는 일반 클래스가 아니라서 템플릿 클래스 템플릿이라서 자, 내가 int 쓰고 싶으면 int라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myPoint라고 써줘야 됩니다. 근데 생성자가 맞는 게 없으니까 여기는 1, 2라고 생성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랑 비슷한 게 뭐예요? 벡터 자료형이죠. 벡터 자료형. 우리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벡터 자료형 똑같이 한번 적어줍니다. 벡터 자료형을 보면 이 벡터 자료형은 int 하고 싶으면 벡터라고 하고 여기에 3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폼을 한번 돌려보면 자, 오토 보통 end하고 i에서 back에서 cout으로 i를 출력하고 구별 짓기 위해서 엔터 한 번 더 넣어줍니다. 이거 우리가 많이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1, 2, 3이 나오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얘랑 이제 비슷하게 내가 만든 클래스에도 int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int 넣어줄 수 있어요. 얘네 포인트 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번 더블로 넣어줄 수 있습니다. 더블로 이번에는 더블로 넣어줄 수 있습니다. 더블로 해서 myPoint2 하고 이번엔 더블이니까 1.5, 2.5 이런 식으로 더블로 해서 넣어주더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의 틀로 하나의 템플릿으로 int도 만들고 더블도 만들고 필요하다면 스트링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출력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출력할 때 여기다가 할 수도 있겠지만 얘를 inline 함수로 만들 수 있잖아요. 얘를 이제 inline 함수로 만들 수 있는데 inline 함수를 만들 때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inline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그냥 myPoint라고 쓰면 어떻게 될까요? 자, 얘는 클래스 템플릿인데 얘는 앞만 봐도 클래스 템플릿 냄새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위에처럼 템플릿 타입 네임을 갖고 와야 됩니다. 갖고 와서 앞에 써주고 얘를 가지고 만든 클래스 템플릿의 메서드라고 표현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출력을 싶으면 자, 네임스페이스 std를 해주고 그 다음에 cout으로 이번에는 x값은 요겁니다 라고 해주고요. y값은 요겁니다 라고 또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주는 함수를 메서드를
템플릿에 대해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 한번 해보면, 자, my point 1에 자, 프린트 한번 해주고요. 엔터 한번 놓고 다시 my point 2에 프린트 해줄 수 있습니다. 프린트는 똑같은데 내부에 있는 자료형이 바뀜으로써 마치 클래스가 두 개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템플릿 타입 네임은 내가 템플릿 정의할 때는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걸 좀 더 효과적으로 하려면 define을 하는 게 좋아요. 템프라고 해서 요 대신에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이렇게 써주고 얘를 지우고 이제 여기다가 템프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자, 밑에도 이렇게 쓰면 번거로우니까 이렇게 쓰지 않고 이제 템프라고 그냥 적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파인을 쓰면 좀 더 편하게 우리가 템플릿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메소드만 되는 게 아니고 이 템플릿에 대한 거는 연산자 중복에도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포인트 두 개를 더하는 연산자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러니까 덧셈에 대한 연산자 오버로딩을 해줘야죠. 연산자 이제 오버로딩, 연산자 중복을 이제 해줘야 되는데 연산자 중복할 때는 이제 입력을 두 개 받는 거니까 입력 두 개 받으면 입력 두 개 받는 거에 대한 함수는 이 클래스의 메소드라기보다는 그냥 일반 함수로 이제 표현하는 게 더 좋으니까 템프라고 하고 자, 얘는 my 포인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operator plus라고 해서 const my 여기서도 보낼 때 이제 템플릿으로 보내야 되니까 my point 템플릿에 이제 pt1 const my point 템플릿에 pt2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됩니다. 덧셈 연산자 중복을 이용해서 두 점을 더하는 기능을 우리가 만들고 있는데요. 만들려다 보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내부 변수 x하고 y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operator plus라고 하는 연산자 중복은 이 클래스에 소속된 멤버가 아니죠. 그러니까 프라이빗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위해서는 getter를 꼭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get x 그래서 return x를 해줍니다. t get y에 y 값도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friend를 쓸 수도 있다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 클래스 템플릿에는 friend를 쓰는 게 아닙니다. friend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friend 쓰지 않고 get하고 set를 만들어서 내부 멤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덧셈을 한다는 거는 자, my 포인트를 이제 만들어서 이건 pt3라 할까요? pt1에 x값 갖고 오고 pt1에 또 x 이번 pt2죠. pt2에 x값도 갖고 오고 pt1에 get 이번엔 y값 갖고 오고 pt2에 get y값을 갖고 옵니다. 갖고 와서 이제 요 값을 return을 해줘야죠. 그럼 덧셈에 대한 연산자 중복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myPoint라는 클래스는 덧셈 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yPoint 이번에는 4라고 해야겠네요. 자, 인트로 봤는데 4 pt my
포인트 4는 my 포인트 1 더하기 my 포인트 3가 됩니다. 여기 다 만들어졌으면 엔터 한번 넣고 출력을 해 줍니다. my point 4가 돼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the same이니까 요 값을 더해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되니까 결과가 잘 나온다는 거 우리 확인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은 int뿐만 아니고 더블에도 과정을 반복해서 됩니다. 더블로 해서 my 포인트 이번에는 5가 되겠네요. 그래서 my 포인트 2 더하기 같은 거 한번 더 해보죠. 뭐 두 개를 더합니다. 두 개를 더해서 출력을 하면 이 점은 2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2배 하면 3, 2배 하면 5 되니까 정상적으로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주의할 점은 이 템플릿은 지 맘대로 더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더셈을 정의했다 해가지고 인트로 정의한 템플릿하고 그 다음에 더블로 정의한 템플릿을 두 개를 더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정의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에러가 뜹니다. 자, 정의된 연산자가 아닙니다. 정의된 연산자는 뭐예요? 정의된 연산자는 같은 것끼리 더해주는 것만 정의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연산자끼리 더하려면 추가적인 코드를 또 개발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템플릿이 좋긴 하지만 컴파일러가 알아서 형선정을 딱딱딱딱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일이 다 맞춰줘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밑에 에러난 코드를 코멘트 처리하고 돌려야지 정상적인 실행이 되게 됩니다.